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엘스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월 4일 목요일 4시 57분을 지나고 있는데, 자, 오늘 분석해보고 알아볼 코인은 제 전일에 이어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요인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만 보게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이제 쉬어가고 있죠. 근데 또 보시면은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직전 고가를 테스트하러 가는 위치인데, 야, 강하네요. 진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반면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메타버스 이슈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도 메타버스 대열에 합류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나이키도 메타버스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3일 현지 시간 더 버지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설정 기능을 발표했고, CNBC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가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복수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 두 대기업뿐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가상 프로젝트를 출시할 계획이 있는 브랜드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나이키, 또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메타버스를 추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글로벌 트렌드는 절대 무시할 수 없구나라고 느끼고 있고, 메타버스라는 주제에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NFT 이렇게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또 소셜미디어 거물들이 꽤 오랫동안 고대해 왔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근데 하나가 메타버스의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은 그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트렌드에는 굉장히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특정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던 회사나 아니면은 어떤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호황을 누릴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저는 이제 코인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어떤 급등시킬 명분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게 존재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으로서 현재도 그런 재료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들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메타로 이름 바꾼 페이스북 VR 피트니스 앱 개발사 인수, 메타버스 속도 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지 하루 만에 가상현실 피트니스 앱 개발사를 인수했다.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아, 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마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지켜본다라는 관점은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일단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 일봉상 정도 이제 참고하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분석하려고 했는데 사실 분석을 못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매물대에 닿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급등을 했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뭔가 핀파 캔들이라고 해서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린 망치형 캔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과연 여기를 저는 뭐 지지받으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그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뭐 대세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작년 뭐 3월달 제외하고는 거의 추세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오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흐름에 있어서 주봉상에서 지난주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 아니라 이제 메타 플랫폼이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마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윙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은 좀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면서 자리를 기다리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가격이 내려오면은 뭐 사실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핵심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 2.3달러에서 2.2달러 정도? 예,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여기죠. 여기 한 2,690원, 2,650원에서 2,750원? 네, 한 이 정도? 이 정도 레벨을 1차적으로 또 이제 여기가 깨지면은 그렇게 여기서 반등을 보게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여기가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또 돌아나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리는 내가 스윙으로 접근하고 싶다. 내가 얘한테 좀 투자를 조금 하고 싶은데 못해도 나는 뭐 10% 20% 먹는 게 아니라 조금은 한 2, 30%는 적어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뭐 물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서 사야 되지만 또 내려오면은 또 이런 좋은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얘네가 조정을 받는데 어 여기서는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간 조정이 길으면 길수록 좋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다시 돌아나간다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확률상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예매한 자리보다는 좀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 또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